자, 9번 문제 풀이입니다. fx 곱하기 gx의 x값이 2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곱의 미분 공식을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미분하면은 곱의 공식은 f'x 곱하기 gx 플러스 fx 곱하기 g'x인데 x값이 2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값을 구해가지고 대입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먼저 1번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꼴의 극한은 무조건 분모, 분자를 각각 관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분모는 0으로 가는 거 쉽게 볼 수 있고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이 분수 전체가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분자에 x값이 2를 대입한 f2-3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항하면 f2는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1번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 텐데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3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f2가 3이라고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 자리에다가 3 대신에 f2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보던 미분계수 f'2가 이제 되죠. f'2를 좀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1번식에서 이 극한의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2의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식에서도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2번식도 마찬가지로 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도 되고 다시 2번식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0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G2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G'2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하고 똑같이 풀면 나옵니다. 쌤이 좀 생략했어요. 풀이 과정을. 자, 그래서 이렇게 F2, F'2, G2, G'2를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대입을 하면은 1 곱하기 3 플러스 미안합니다. 자, 1 곱하기 얘가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고 이게 3이니까 1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3 뭔가가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답이 7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나눗셈이니까 나눗셈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어떤 식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A 이꼴 BQ 플러스 R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거고 자, 지금은 x 10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눠서 몫이 뭐라고는 문제에 안 나와 있으니까 qx라고 둘 거고 나머지가 7x-8이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 a 이꼴 bq 플러스 r 식의 이제 식으로 형태의 식으로 나타내면 x 10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1의 전체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7x-8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말은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몇 개가 필요하단 말이다. 두 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a와 b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식에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늘 하던 거죠. 그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모두 0으로 날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A와 B에 관한 내가 찾는 관계식 중에서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1 되고 우변은 이제 이만큼이 0으로 날아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으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관계식을 찾았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잘 봐두세요.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뭐 a와 b에 관한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는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지금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미분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처음에 한 번도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단한 학습 점검에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힘책 문제를 10번을 풀 때쯤이면은 중단한 학습 점검에서 풀었던 거를 기억을 해서 이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처음 풀면 사실 이 생각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땐 그냥 받아들이세요. A 이꼴 BQ 플러스 R 식을 한 번 더 미분한다.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풀이 과정을 약간은 외우는 것도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더라. 이런 건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미분하면은 10x 9승 플러스 a는 자 우변은 2x-1 곱하기 qx 플러스 x-1의 제곱 곱하기 q 프라임 x. 왜 아까 미분을 했냐면 미분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쏙 0으로 날아가는 게 두 개씩이나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에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a 플러스 10 남고 우변은 모두 다 0으로 날아가서 7만 남아서 이게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오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면 b의 값은 1이 나와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플러스 2b의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핵심 아이디어를 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 문제는 간단한 예제 수준의 문제라서 풀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그래프의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모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려야 되는 함수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인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어서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서 x축과 세 군데에서 만나는 그래프니까 이런 모양이 그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세 점을 지나면서 전형적인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내가 구하는 fx 그래프고 이 식이 fx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1은 한 이쯤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끈 접선이 접선을 뭐 L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R이라고 한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Q,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R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S라고 할 때, 즉 이 점이 S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을 모두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한눈에 상황이 들어옵니다. 눈에. 자, 이때 선분 PQ, QR, RS 선분의 길이의 비를 이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라. 즉 PQ 그리고 QR 그리고 RS 이 길이의 비를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 점의 좌표를 알아야겠죠. 점 Q, R, S의 좌표만 알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녹색, 파란색 fx는 식을 아는데 접선의 식은 지금 현재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접선을 구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 기울기 그리고 한 점의 좌표만 알면 되죠. 이 접선이 지나는 한 점이 지금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점은 됐고 그 다음 기울기를 알면 되는데 기울기는 이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f'-1이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fx를 미분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f'-1이 1이 되는 걸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접선 L의 방정식을 구하면 y 이꼴 기울기가 1이니까 x로 시작할 거고 마이너스 1,1을 지나려면은 플러스 2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식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Q와 R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는 이 접선의 X 절편이니까 그냥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되죠. Y가 0이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Q는 마이너스 2,0. 마찬가지로 R은 0,2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점의 좌표를 아까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QRS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QS를 구했으니까 이제 S를 구할 차례죠. 자, 점 S는 잘 보니까 이 fx 그래프와 접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이 접선과 fx를 어떻게 해야 같다라고 두고 풀어서 나오는 x값이 이 점 S의 x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과 fx를 각각 같다라고 두면은 fx는 지금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고 접선은 x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근을 구하면은 그게 s의 좌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좌변으로 모두 넘기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나는 얘의 x값을 구해야 되죠. 자, 여기서 한번 멈출 수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학년을 가리지 않고 고 1, 2, 3 내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고차식 즉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 또는 3차 이상의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될 때는 물론 완전 세제곱 공식 이런 거는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식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조립제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이상 식을 인수분해한다 그러면 조립제법 이게 자동으로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1, 0, 마이너스 3, 2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면 되는데 자, 조립제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x는 무슨 x예요? 접선과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값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의 x값을 하나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나는 얘를 알기 위해서 식을 세웠는데 이 s에서의 x값을 알기 위해서 식을 세웠지만 사실은 이거의 근에 이미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시도해야 돼? 당연히 마이너스 1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고 있죠. 접하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할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서 그냥 무턱대고 1부터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근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한번 시행을 해보면 안에다 닫을까? 마이너스 1을 하니까 0이라고 잘 나오죠. 0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조립제법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이게 마이너스 1을 근을 두 개를 중근으로 가지니까 x 마이너스 1, 즉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져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얘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야 되니까 x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미 내가 아는 거고 그죠? 나머지 하나가 2가 됩니다. 그 말은 이 점 S에서의 x값이 사실은 뭐다? 2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것을 모두 왼쪽 그림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 아까 Q의 좌표가 마이너스 2, 0이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가 2. 그 다음 여기가 S 값이 2. 따라서 함수의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가 4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2,4. 그림이 좀 복잡하네요. 자, 밑에다가 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2, 4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일단 선분 PQ의 길이는 PQ의 길이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일단 이 길이를 K라고 두면 그 다음에 QR, 선분 QR의 길이는 당연히 2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선분 RS의 길이도 2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K 대 2K 대 2K. 그 약분을 해주면은 1 대 2 대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롤의 정리 문제입니다. 롤의 정리 내용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미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롤의 정리는 f' 값이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어서요. x 값이 0,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C도 있습니다. 롤의 정리에 따르면은 이 C의 값은 어디에 존재해야 내가 처음에 설정한 그 구간의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현재 구간은 잘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루트 3까지죠.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은 어디에 존재해야 이 마이너스 1과 루트 3 사이의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0도 이 안에 존재하고 루트 2도 이 안에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루트 2는 이렇게 구간의 밖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의 값들이고 얘는 쳐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C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과 루트 2만 더해서 답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라는 좀 특이한 문구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3차 함수라는 것과 융합을 해서 좀 잘 개념을 정리해 두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먼저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기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래프 측면에서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자, 일단 그래프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과 필요 충분 조건이더라.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말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더라. 그죠? 자, 그리고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그래프 측면에서는 상수함수랑 반드시 교점이 한 개여야 된다는 그런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는 상수함수하고 교점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대표적인 1대1 대응이 안 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러한 함수는 상수함수가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반드시 반드시 교점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대1 대응도 되고 역함수도 존재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주인공이 주로 앞으로 3차 함수가 될 테니까 4차 함수는요. 어차피 무조건 항상
절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4차 함수에서는 물어볼래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차 함수와 이런 성질들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14번 문제가 딱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에 대해서 3차 함수는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로 국한을 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모양이 이거 아니면 요거 세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아까도 다 얘기했다시피 이 중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고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라 했으니까 그 말은 즉 함수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을 가지도록 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3차 함수에서는 함수 그래프가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과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하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냐 계속 증가한다. 즉 미분했을 때 이 미분 계수가 모든 점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하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요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미분 계수가 0인 점이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네 가지는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우리 이제 3위일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4위일체인 경우죠. 이 네 개가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개념으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문제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 풀 때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런 거 또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노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 미분 계수가 즉 함수가 항상 증가하는 모양 아니면 항상 감소하는 모양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두 개 모양밖에 허용하지 않는 거지. 즉 모든 점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말을 봤을 때 얘가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개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까지 이해했으면은 이제 국면이 전환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바뀝니다. 자, 위에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얘만 보세요.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문제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2차 부등식 문제가 됐어요. 이거 고1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2차 부등식 어떻게 풀더라? 그래프 그립니다. 이게 f' 즉 2차 함수인데 얘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함수 그래프는 x축보다 반드시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작거나 같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정도는 괜찮죠. 이런 모양만을 허용합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풀었던 문제로 지금 귀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양 보면 바로 뭐가 생각나? 그쵸? 판별식이 생각나야 되죠. 그래서 f'의 판별식이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는 0보다 작은 경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0이 되는 경우고 그죠? 그래서 합하면은 f'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짝수 버전의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여기 위에 식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A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자, 판별식을 구하면은 짝수 버전의 판별식을 구하면은 4분의 D를 구하면은
2의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a니까 플러스 3a가 되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4a 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a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a 범위가 나오게 되죠.